안녕하세요. 식물을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봄 화사한 페투니아 모종 몇 개 사서 심으시나요? 그런데 그 모종 하나가 단돈 1,000원으로 내년 봄에는 온 동네를 페투니아 꽃밭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마법 같은 현실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꽃집 사장님들은 쉬쉬하지만 우리 같은 식물 집사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비법, 바로 페투니아 씨앗 100개, 그 이상을 직접 채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간단한 기술 하나만 알면 여러분은 매년 반복되던 지출을 막고 무한한 꽃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비싼 돈 주고 페투니아 모종을 사지 않게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페투니아는 정말 국민꽃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죠. 화려한 색감, 풍성하게 피어나는 꽃망울, 그리고 비교적 키우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네 정원이나 베란다를 환하게 밝혀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예쁜 페투니아를 매년 풍성하게 즐기려면 은근히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모종 한두 개는 괜찮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화단을 가득 채우거나 큰 화분을 풍성하게 만들려면 꽤 많은 돈이 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 꽃은 돈이 드는 취미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지갑을 열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페투니아가 스스로 엄청난 양의 씨앗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시기를 포착하면 이 작은 씨앗들을 모아서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야말로 꽃테크, 식물 재테크가 가능한 아주 기특한 식물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숨겨진 보물, 페투니아 씨앗을 찾는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비싼 모종 대신 우리의 노력과 자연의 섭리로 정원을 가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씨앗을 거둬들일 최적의 타이밍을 아는 것입니다. 페투니아는 꽃이 활짝 피었을 때가 아니라 그 화려했던 시간을 모두 보내고 꽃잎이 시들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초보 가드너분들이 시든 꽃을 보면 지저분하다고 바로 잘라내 버리시는데 바로 그 행동이 수백 개의 씨앗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받을 계획이라면 시든 꽃대를 자르는 것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꽃이 달려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아주 작고 푸른 열매 같은 것이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씨방, 즉 씨앗 주머니입니다. 보통 꽃 하나가 지고 나서 씨방이 성숙해지기까지는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정원을 둘러보시면서 화려하게 핀 꽃뿐만 아니라 조용히 지고 있는 꽃들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세요. 그곳에 바로 내년 봄에 화려한 축제를 약속하는 작은 보물들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씨앗 채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기다림 끝에 우리는 드디어 씨앗 주머니, 즉 씨방을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페투니아 씨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꽃이 완전히 시들어 떨어져 나간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꽃받침의 중심에 작고 뾰족한 곡갈 모양의 녹색 주머니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크기는 정말 작아서 새끼 손톱의 절반도 안 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그 형태를 익히고 나면 정원 곳곳에서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재미있죠. 이 작은 녹색 주머니가 바로 수십 개의 페투니아 씨앗을 품고 있는 생명의 요람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작은 식물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음 세대의 화려한 꽃을 피워낼 유전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씨방을 발견했다면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원을 산책하며 이 작은 주머니의 변화를 관찰하는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통통해지고 색깔이 미묘하게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식물 키우기가 주는 또 다른 큰 기쁨입니다. 이 작은 씨방 하나가 100개, 1000개의 꽃으로 번져나갈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더욱 경이롭게 느껴질 거예요. 씨방을 찾았다면 이제는 수확할 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씨방이 다 익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색깔의 변화입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씨방은 주변의 잎사귀나 줄기처럼 선명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씨앗이 여물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절대로 이때 수확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며칠 더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씨방은 서서히 연두색을 거쳐 옅은 갈색이나 황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을날의 낙엽처럼 말이죠. 그리고 만져보면 단단했던 표면이 살짝 건조하고 바삭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기다려온 최적의 수확 타이밍입니다. 씨방의 끝부분을 살짝 만져봤을 때 금방이라도 톡 하고 갈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완벽합니다. 어떤 씨방들은 우리가 손대기도 전에 스스로 살짝 벌어져서 까맣게 같은 씨앗들을 살짝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이제 수확해도 좋아요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녹색의 생기가 사라지고 마른 갈색으로 변했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 때문에 너무 일찍 씨방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혹시 씨앗이 땅에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아직 새파란 씨방을 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직 녹색을 띠는 씨방은 사람으로 치면 아직 태어나기 전의 아기와 같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추었을지 몰라도 그 안의 씨앗들은 아직 생명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이런 씨앗들은 아무리 잘 말리고 보관했다가 봄에 심어도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까만 점에 불과할 뿐이죠.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배젖을 꽉 채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섣불리 수확하는 것은 마치 밥솥에 뜸이 다 들기도 전에 뚜껑을 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설익은 밥은 먹을 수 없듯이 설익은 씨앗은 생명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의 시간에 맡겨두세요. 씨방이 충분히 마르고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공 확률을 99%까지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분명 건강하고 실한 씨앗으로 보답해 줄 거예요. 자, 드디어 씨방이 아름다운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시간입니다. 페튜니아 씨방은 매우 작고 섬세하기 때문에 수확할 때도 조심스러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미용 가위나 쪽가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씨방 바로 아래의 짧은 줄기 부분을 똑하고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꽃이나 줄기에 상처를 주지 않고 깔끔하게 씨방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위가 없다면 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씨방을 살짝 잡고 다른 쪽으로 비틀듯이 꺾어주면 쉽게 분리됩니다. 이때 너무 강한 힘을 주면 자칫 씨방이 터져버리면서
소중한 씨앗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아기 다루듯이 부드럽게 다뤄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잘 익은 씨방은 아주 작은 힘에도 쉽게 떨어지므로 만약 잘 안 떨어진다면 아직 덜 익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며칠 더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한 씨방들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작은 그릇이나 종이컵에 조심스럽게 모아주세요. 이 작은 씨방 하나하나가 내년 봄에 화사한 꽃 한 포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 수확 과정이 얼마나 설레고 보람 있는 일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확한 씨방들은 어디에 모으는 것이 좋을까요? 아주 사소한 부분 같지만 이것도 나름의 요령이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깨끗한 종이 봉투나 약봉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종이는 통기성이 좋아서 씨방에 남아있는 약간의 습기를 자연스럽게 말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닐봉지나 밀폐 용기는 내부 습기가 차서 씨앗이 눅눅해지거나 곰팡이가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종이 봉투가 없다면 그냥 깨끗한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해서 그 위에 씨방들을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문지 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이 굴러서 달아나지 않도록 오목한 그릇이나 상자 안에서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페투니아 씨앗은 정말 먼지처럼 작고 가벼워서 재채기 한 번 해도 훅 하고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멋모르고 책상 위에서 작업하다가 씨앗을 다 날려버린 슬픈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확한 씨방을 모을 때는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그리고 씨앗이 흩어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넓고 깨끗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씨앗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씨앗 채종 과정의 하이라이트, 가장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잘 마른 씨방을 열어 그 안에 숨겨진 씨앗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잘 마른 씨방과 깨끗한 흰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흰 종이 위에 씨방을 올려놓고 손톱 끝으로 씨방의 중앙 부분을 살짝 눌러보세요. 잘 익은 씨방이라면 아주 작은 압력에도 바스락 소리를 내며 쉽게 반으로 쪼개질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작디작은 공간 안에 마치 흑설탕 가루처럼 혹은 아주 작은 깨처럼 생긴 수십 개의 까만 씨앗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작지만 완벽한 구형의 씨앗들이죠. 처음 이 광경을 목격하면 누구나 감탄사를 내뱉게 됩니다. 이 작은 씨방 하나에 이렇게 많은 생명이 담겨 있었다니. 이것이 바로 자연의 신비이자 위대함입니다. 씨방 한두 개만 열어봐도 순식간에 100개, 200개의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단돈 1,000원으로 페투니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씨앗을 얻는 것을 넘어 생명의 경이로움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씨방을 열어 씨앗을 쏟아내고 나면 씨앗과 함께 마른 씨방 껍질, 즉 쭉정이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쭉정이를 씨앗과 분리해주는 작업을 정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씨앗을 보관하고 파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씨앗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종이를 살짝 기울여 가볍게 톡톡 쳐주세요. 그러면 동그랗고 무거운 씨앗은 아래쪽으로 굴러 모이고 가볍고 납작한 쭉정이는 위쪽에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의 쭉정이를 손으로 살살 걷어내면 됩니다. 더 쉬운 방법은 입으로 바람을 불어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종이를 들고 입에서 약간의 거리를 둔 다음 후 하고 아주 약하게 바람을 불어보세요. 그러면 가벼운 쭉정이들만 바람에 날아가고 묵직한 씨앗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단, 이때 너무 강하게 불면 씨앗까지 함께 날아가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숨을 조절하며 아주 섬세하게 불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몇 번만 연습해보면 금방 요령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선된 씨앗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 자, 이제 쭉정이를 모두 골라내고 순수한 씨앗만 남았습니다. 보기에는 완벽하게 마른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수분이 아직 씨앗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분은 씨앗을 장기간 보관할 때 곰팡이나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건조 과정을 거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선이 끝난 씨앗들을 신문지나 키친타월 위에 넓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더 말려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입니다. 강한 햇볕은 씨앗 내부의 생명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실 창가 근처에 그늘진 곳이나 책상 위가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건조를 해주면 씨앗의 저장성이 훨씬 높아져서 내년 봄까지 아주 건강한 상태로 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과정 하나가 여러분의 파종 성공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완벽한 준비가 완벽한 결과를 만듭니다. 며칠간의 기다림으로 내년에 풍성한 꽃밭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면 결코 귀찮은 과정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F1, 교배종 식물에서 받은 씨앗을 심으면 원래 꽃과 똑같은 꽃이 피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닐 확률이 높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예점에서 사오는 화려하고 특별한 품종의 페튜니아는 대부분 F1 교배종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부모 식물을 인공적으로 교배시켜 우수한 형질만 모아 만든 일대 잡종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받은 씨앗 F2을 심으면 그 부모 세대의 다양한 형질들이 다시 분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의 꽃 F1과는 다른 모양이나 색깔의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할머니 세대의 투박한 원종 페튜니아와 비슷한 꽃이 피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꽝이라고 생각하고 씨앗 받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홈가드닝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색깔의 꽃이 필까, 어떤 무늬가 나타날까 기다리는 설렘. 마치 랜덤 선물 상자를 여는 듯한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거든요. 때로는 원래 꽃보다 더 예쁘고 독특한 나만의 새로운 페튜니아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이 신비로운 유전의 법칙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건조된 씨앗은 이제 내년 봄까지 긴 잠을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씨앗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보관 용기는 바로 종이봉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편지봉투나 약국에서 약을 담아주는 작은 종이봉투가 아주 훌륭한 씨앗 저장고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는 완벽하게 밀폐되지 않고 미세하게나마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혹시 씨앗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습기를 조절해주고 씨앗이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작은 유리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 쓴 영양제 병이나 작은 잼병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 사용하면 됩니다. 유리는 외부 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주기 때문에 씨앗을 뽀송뽀송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지퍼백과 같은 비닐 소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은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내부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생기기 쉬운데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씨앗 전체를 곰팡이 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는 법이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적절한 용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씨앗을 정성껏 봉투나 병에 담았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름표 붙이기, 즉 라벨링입니다. 지금은 이게 페투니아 씨앗인 걸 어떻게 잊어버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몇 달만 지나고 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꽃 씨앗을 함께 채종했다면 더욱 좋습니다. 나중에 봄이 되어 파종하려고 봉투를 열었을 때 이게 페투니아 씨앗인지 백일홍 씨앗인지 아니면 그냥 먼지 뭉친지 헷갈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벨에는 최소한 2가지 정보를 꼭 적어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식물 이름입니다. 당연히 페투니아라고 적어야겠죠. 만약 품종 이름을 안다면 함께 적어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분홍색 웨이브 페투니아처럼요. 둘째는 채종한 날짜입니다. 2024년 10월 5일과 같이 연도와 날짜를 기록해두면 씨앗의 신선도를 파악하고 언제까지 파종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메모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보완해주고 내년 봄의 가드닝 계획을 훨씬 체계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는 말, 씨앗 보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이제 씨앗의 집도 마련해 주었고 이름표도 붙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어디에 두어야 씨앗이 내년 봄까지 안전하게 겨울잠을 잘 수 있을까요? 씨앗 보관 장소의 핵심 조건은 3가지입니다. 바로 서늘하고 쿨, 어둡고 다크, 건조한 드라이, 곳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기억해 주세요. 씨앗은 온도와 습도, 빛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장소를 찾아본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책장의 책들 사이에 끼워두거나 옷장 서랍 깊숙한 곳, 혹은 잘 쓰지 않는 주방 찬장 등이 아주 좋은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곳 중 하나는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실은 일정한 저온과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씨앗을 장기간 신선하게 보관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단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씨앗 봉투를 반드시 유리병이나 밀폐용기에 한 번 더 넣어 습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최적의 장소에 보관된 씨앗은 발화율을 최대한으로 유지한 채 봄의 신호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관한 페투니아 씨앗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씨앗의 수명은 식물의 종류나 보관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페투니아 씨앗은 보관 조건만 잘 맞춰준다면 2-3년 정도는 거뜬히 발화 능력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5년이 지난 씨앗에서도 싹이 텄다는 경험담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발화율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채종한 첫 해에는 90% 이상 싹이 튼다면 3년째는 50%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수백, 수천 개의 씨앗을 채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발화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모종을 얻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씨앗을 넉넉하게 받아두면 다음 해에 다 쓰지 못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후년에 혹은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비상식량이 되는 셈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씨앗 부자의 여유가 아닐까요? 매년 새로운 씨앗을 채종하고 오래된 씨앗부터 순서대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정원에는 결코 페투니아가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잠자고 있던 씨앗을 깨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페투니아 씨앗을 파종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보통 그 지역의 마지막 서리가 내리기 6주에서 8주 전쯤에 실내에서 파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2월 말에서 3월 초중순 정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일찍 파종하면 아직 밖이 추워서 모종이 웃자라기 쉽고, 너무 늦게 파종하면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이죠. 파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에 보관했던 씨앗을 미리 꺼내 실온에 하루 이틀 정도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씨앗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흙을 만나고 물을 마시며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를 미리 보내주는 셈이죠. 달력에 페투니아 파종 디데이를 표시해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씨앗과 함께 봄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지난 가을의 작은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종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흙입니다. 아기 페투니아가 처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흙을 사용하느냐가 초기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 흙이나 사용하면 안 될까요? 물론 마당에 흙을 퍼다 쓸 수도 있지만 일반 흙에는 각종 잡초 씨앗이나 병균, 벌레 알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연약한 새싹이 병에 걸리거나 다른 풀에 치여 자라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파종용 상토나 씨앗 발화용 흙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런 전용 흙들은 아주 가볍고 부드러우며 양분이 적고 무엇보다 소독 처리가 되어 있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양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어린 뿌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분이 적은 흙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에게 밥 대신 부드러운 미음을 먹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좋은 흙을 준비하는 것은 건강한 아기 모종을 키우기 위한 부모의 첫 번째 정성입니다. 깨끗하고 푹신한 아기 침대를 마련해 준다는 마음으로 씨앗을 위한 최상의 흙을 준비해 주세요. 좋은 흙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드디어 씨앗을 심을 차례입니다. 여기서 페투니아 파종의 가장 중요한 별 5개짜리 꿀팁이 나옵니다. 바로 페투니아 씨앗은 광바라성 종자라는 사실입니다. 광바라성이란 단어 그대로 빛이 있어야만 발아, 즉 싹이 트는 성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씨앗처럼 흙 속에 묻어버리면 빛을 받지 못해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파종할 트레이나 화분에 흙을 평평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씨앗을 흙 위에 그냥 솔솔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이게 다입니다. 흙으로 절대 덮지 마세요. 씨앗이 워낙 작아서 뭉치기 쉬우니 손가락으로 조금씩 집어 최대한 겹치지 않게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을 다 뿌린 후에는 손가락이나 작은 도구로 흙 표면을 살짝 눌러서 씨앗이 흙에 잘 밀착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 흙에 단단히 고정될 수 있습니다. 흙을 덮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페투니아 파종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빛이 바로 생명의 스위치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씨앗을 흙 위에 잘 올려놓았다면 이제 생명의 물을 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때 일반 물뿌리개로 물을 쏴하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처럼 작고 가벼운 페투니아 씨앗들은 그 물살에 휩쓸려 한쪽으로 쏠리거나 흙 속 깊이 파묻혀 버릴 겁니다. 그러면 빛을 보지 못해 싹을 틔울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파종 후 첫 물주기는 아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무기로 흙 표면 전체가 촉촉하게 젖을 때까지 안개처럼 부드럽게 물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씨앗이 제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고 안전하게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저면 관수입니다. 파종한 화분보다 더 큰 그릇에 물을 채우고 그 안에 화분을 담가두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화분 바닥의 구멍을 통해 흙이 서서히 물을 빨아올리면서 흙 전체가 골고루 젖게 됩니다. 흙 표면이 짙은 색으로 변하면 물을 충분히 마셨다는 신호이니 그때 화분을 꺼내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중요한 것은 흙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되 절대 질퍽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흙이 마르면 씨앗이 말라 죽고 너무 축축하면 썩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씨앗에게 필요한 마지막 두 가지 요소, 바로 빛과 따뜻함을 제공해 줄 시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페투니아 씨앗은 싹을 틔우기 위해 반드시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파종한 화분은 집에서 가장 밝고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향 창가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만약 집이 어둡거나 날씨가 계속 흐리다면 식물 성장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 성장 등을 흙 표면에서 15cm 정도 높이에 설치하고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켜주면 씨앗이 발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빛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온도입니다. 페투니아 씨앗은 섭씨 20일 돼서 24도 사이에 따뜻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싹을 틔웁니다. 아직 쌀쌀한 초봄의 실내 온도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죠. 이때 바라매트나 온열 매트를 화분 아래에 깔아주면 흙의 온도를 이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장비가 없다면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 예를 들어 냉장고위나 텔레비전 위에 올려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는 씨앗의 잠을 깨우는 자명종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빛과 물과 온도를 알맞게 제공해 주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과연 언제쯤이면 감격적인 첫 싹을 볼 수 있을까요? 환경 조건만 잘 맞는다면 페투니아 씨앗은 파종 후 보통 7일에서 10일 사이에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분을 들여다보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흙 표면에서 아주 작은 마치 바늘 끝만한 연두색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흙먼지인가 싶을 정도로 작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생명의 신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난 가을부터 정성껏 갖고 온 씨앗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입니다. 이 첫 싹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아마 그 어떤 비싼 모종을 사서 심었을 때의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2개, 사흘이 지나면 10개, 점차 연두색 새싹들이 흙을 뒤덮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신비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될 거예요. 이 작은 새싹들이 자라나 화려한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이제부터는 애정 어린 돌봄을 계속해주면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시들어가는 꽃 한 송이에서 시작해서 수백 개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 손으로 직접 탄생시키는 과정. 정말 놀랍고 경이롭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단돈 1,000원, 아니 사실상 영원의 비용으로 내년 봄을 위한 풍성한 페투니아 꽃밭을 미리 예약한 셈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싼 모종값을 아껴보자는 소박한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훨씬 더 값진 것들을 얻었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게 되었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꽃을 사서 즐기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순환에 직접 참여하고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는 능동적인 창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 채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홈가드닝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이 마법 같은 비법을 잊지 마시고 올가을 여러분의 정원에서 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드닝 라이프에 즐거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용한 가드닝 꿀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페투니아 씨앗 채종에 도전해 보셨거나 혹은 자신만의 특별한 씨앗 보관 노하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원에는 지금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자라고 있나요?